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조심스럽게 꺼냈는데 상대방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 잠시 후 전혀 다른 주제로 화제를 돌려버리는 순간 말입니다. 마치 내 진심이 담긴 말들이 허공에 떠다니다 힘없이 사라져버린 듯한 그 공허함. 우리는 종종 이런 순간들을 마주하며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왜 내 말은 사람들에게 가닿지 못한 걸까?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의 원인이 말 자체에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말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의식 수준에 있습니다. 말은 그저 마음을 실어 나르는 매개체일 뿐입니다. 듣는 사람이 깨어있지 않다면 그 어떤 아름다운 말도 그의 영혼까지 가닿을 수 없습니다. 말은 귀에 닿을 수는 있지만 가슴에 스며들지 못한다면 어찌 진정한 이해가 싹틀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진정으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듣는 척 연기할 뿐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귀 기울이는 기술을 잃어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자신만의 결론을 내려놓고 대화에 임합니다. 어떤 말을 받아들이고 어떤 말을 거부할지 미리 정해놓은 것이죠. 당신이 무언가를 말할 때 그들은 열린 마음으로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끼고 있는 선입견이라는 색안경을 통해 당신의 말을 필터링합니다. 붉은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붉게 보이듯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찬 기존의 생각들이 당신 말의 본래 색깔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이미 가득 차 있는 컵에는 새로운 물을 따를 수 없듯 편견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새로운 진실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이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약 그들의 경험 밖의 이야기를 한다면 그들은 그것을 즉시 거부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 한 번도 고요한 침묵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에게 명상의 깊이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그는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할지도 모릅니다. 오직 계산적인 관계에만 익숙한 사람에게 조건 없는 사랑의 위대함을 이야기한다면 그는 당신을 비현실적인 몽상가라고 비웃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세계 안에서만 이해하려 듭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는 모든 이야기는 그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또한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저마다의 고통과 불안, 걱정에 너무 깊이 얽매여 있어 다른 사람의 말에 온전히 귀 기울일 여력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항상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겉으로는 당신의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지만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할까? 저 말의 숨은 의도는 뭘까?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그들은 당신의 말을 듣기보다 그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평가하느라 바쁩니다. 마치 잔잔해야 할 호수 표면이 계속해서 돌멩이가 던져져 물결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는 한 당신의 말은 그 수면에 닿자마자 부서져 버릴 것입니다. 진실을 듣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진실은 때로 날카로운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아픈 곳을 찌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그의 잘못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준다면 그의 자존심, 즉 에고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당신의 말을 일축하겠지만 사실 그가 거부한 것은 당신이 아니라 자신의 에고를 지키기 위한 방어기제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믿음을 지지해주고 자존심을 어루만져주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말하는 진실이
그가 쌓아올린 안락한 성벽의 균열을 낼 때 그는 그 진실을 이해하기를 거부하는 쪽을 택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말의 표면적인 의미, 즉 단어에만 집착하고 그 안에 담긴 감정과 의도를 놓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당신은 분명 따뜻한 마음을 담아 조언했지만 상대방은 그것을 비난이나 잔소리로 받아들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걱정해서 한 말인데 그는 그것을 자신에 대한 비판으로 오해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은 단어는 듣지만 그 단어를 감싸고 있는 마음의 온도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느끼기 위해서는 섬세한 감수성과 고요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스마트폰과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러한 감수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관심이 껍데기에만 머물러 있으니 그 안에 담긴 깊은 본질을 꿰뚫어 볼 능력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해력은 종종 그들의 편의성에 묶여 있기도 합니다. 당신의 말이 그들의 안락한 삶의 불편함을 초래한다면 그들은 기꺼이 당신의 말을 외면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당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에게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곧 자신의 부족함과 어두운 면을 마주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가진 두려움의 실체를 직시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에게 매우 불편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라고 말하며 회피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이해했습니다. 단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그의 안락함과 자존심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이해받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사람들이 질문이 아닌 정답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5분 만에 행복해지는 비법, 성공을 위한 10가지 법칙과 같은 손쉬운 해결책을 원합니다. 마치 인스턴트 식품처럼 즉각적인 결과를 바랍니다. 하지만 당신이 행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혹은 성공에는 정해진 공식이 없으며 그것은 묵묵히 걸어간 여정의 결과일 뿐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들은 실망합니다. 진실은 결코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항상 우리에게 깊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깊이로 들어갈 용기를 가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의 빨리빨리 문화가 가진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과정의 의미를 성찰하기보다 결과의 효율성만을 좇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깊이 있는 대화와 이해는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말이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해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삶을 너무나 복잡하게 만들어버려서 이제는 단순함 자체를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웃을 것입니다. 그렇게 간단한 것으로 무엇이 바뀔 수 있겠냐고 반문할 것입니다. 그들은 무언가 더 거창하고 어렵고 신비로운 해결책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삶의 깊은 진리는 언제나 단순함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단순함이 복잡한 사고에 익숙해진 그들에게는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해가 안 되네요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이해는 종종 그들의 두려움에 의해 지배됩니다. 당신의 말이 그들의 기존 믿음 체계를 흔드는 것이라면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즉시 거부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은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가 평생 의지해온 믿음의 기반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는 두려워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지금까지 해온 기도와 예배, 내가 믿어온 경전과 사원은 다 무엇이 되는가? 그의 세계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말을 이해했지만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말들은 그것을 이해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닿지 못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진리는 우리가 특정한 삶의 경험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가슴으로 이해됩니다. 어린 아이에게 인생의 덧없음에 대해 설명한다면 아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자라 사랑과 상실, 고통과 죽음을 겪고 났을 때 과거에는 의미 없던 그 문장이 그의 영혼을 관통하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는 당신의 말이 너무 깊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듣는 사람이 아직 그 깊이에 도달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당신의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당장은 메마른 땅에 떨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언젠가 그의 내면에 삶이라는 비가 내릴 때 그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울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말이 이해받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해하기 위해 듣는 것이 아니라 대답하기 위해 듣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동안 그들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머릿속은 다음에 할 말을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진정한 듣기, 진정한 경청은 내면의 모든 소리를 끄고 어떤 선입견도 없이 오직 상대방의 존재에만 집중할 때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고요한 경청의 기술을 가진 사람은 현대사회에서 점점 더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심 어린 말들은 허공을 맴돌다 귀에 부딪혀 되돌아올 뿐 끝내 상대의 가슴에는 가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말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의 말이 지금 당장 이해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씨앗을 심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 씨앗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싹을 틔울지는 오직 그 사람의 여정과 시간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된 마음으로 계속해서 말을 건네는 당신의 용기입니다. 언젠가 그들의 마음밭이 준비되었을 때 당신이 심어둔 그 작은 씨앗 하나가 그의 인생을 바꾸는 거대한 숲을 이루게 될지도 모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조심스럽게 꺼냈는데 상대방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 잠시 후 전혀 다른 주제로 화제를 돌려버리는 순간 말입니다. 마치 내 진심이 담긴 말들이 허공에 떠다니다 힘없이 사라져버린 듯한 그 공허함. 우리는 종종 이런 순간들을 마주하며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왜 내 말은 사람들에게 가닿지 못한 걸까?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의 원인이 말 자체에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말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의식 수준에 있습니다. 말은 그저 마음을 실어 나르는 매개체일 뿐입니다. 듣는 사람이 깨어있지 않다면 그 어떤 아름다운 말도 그의 영혼까지 가닿을 수 없습니다. 말은 귀에 닿을 수는 있지만 가슴에 스며들지 못한다면 어찌 진정한 이해가 싹틀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진정으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듣는 척 연기할 뿐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귀 기울이는 기술을 잃어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자신만의 결론을 내려놓고 대화에 임합니다. 어떤 말을 받아들이고 어떤 말을 거부할지 미리 정해놓은 것이죠. 당신이 무언가를 말할 때
그들은 열린 마음으로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끼고 있는 선입견이라는 색안경을 통해 당신의 말을 필터링합니다. 붉은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붉게 보이듯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찬 기존의 생각들이 당신 말의 본래 색깔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이미 가득 차 있는 컵에는 새로운 물을 따를 수 없듯 편견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새로운 진실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이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약 그들의 경험 밖의 이야기를 한다면 그들은 그것을 즉시 거부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 한 번도 고요한 침묵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에게 명상의 깊이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그는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할지도 모릅니다. 오직 계산적인 관계에만 익숙한 사람에게 조건 없는 사랑의 위대함을 이야기한다면 그는 당신을 비현실적인 몽상가라고 비웃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세계 안에서만 이해하려 듭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는 모든 이야기는 그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또한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저마다의 고통과 불안, 걱정에 너무 깊이 얽매여 있어 다른 사람의 말에 온전히 귀 기울일 여력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항상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겉으로는 당신의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지만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할까? 저 말의 숨은 의도는 뭘까?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그들은 당신의 말을 듣기보다 그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평가하느라 바쁩니다. 마치 잔잔해야 할 호수 표면이 계속해서 돌멩이가 던져져 물결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는 한 당신의 말은 그 수면에 닿자마자 부서져 버릴 것입니다. 진실을 듣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진실은 때로 날카로운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아픈 곳을 찌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그의 잘못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준다면 그의 자존심, 즉 에고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당신의 말을 일축하겠지만 사실 그가 거부한 것은 당신이 아니라 자신의 에고를 지키기 위한 방어기제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믿음을 지지해주고 자존심을 어루만져주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말하는 진실이 그가 쌓아올린 안락한 성벽에 균열을 낼 때 그는 그 진실을 이해하기를 거부하는 쪽을 택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말의 표면적인 의미, 즉 단어에만 집착하고 그 안에 담긴 감정과 의도를 놓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당신은 분명 따뜻한 마음을 담아 조언했지만 상대방은 그것을 비난이나 잔소리로 받아들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걱정해서 한 말인데 그는 그것을 자신에 대한 비판으로 오해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은 단어는 듣지만 그 단어를 감싸고 있는 마음의 온도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느끼기 위해서는 섬세한 감수성과 고요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스마트폰과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러한 감수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관심이 껍데기에만 머물러 있으니 그 안에 담긴 깊은 본질을 꿰뚫어 볼 능력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해력은 종종 그들의 편의성에 묶여 있기도 합니다. 당신의 말이 그들의 안락한 삶의 불편함을 초래한다면 그들은 기꺼이 당신의 말을 외면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당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에게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곧 자신의 부족함과 어두운 면을 마주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가진 두려움의 실체를 직시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에게 매우 불편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라고 말하며 회피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이해했습니다. 단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그의 안락함과 자존심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이해받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사람들이 질문이 아닌 정답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5분 만에 행복해지는 비법, 성공을 위한 10가지 법칙과 같은 손쉬운 해결책을 원합니다. 마치 인스턴트 식품처럼 즉각적인 결과를 바랍니다. 하지만 당신이 행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혹은 성공에는 정해진 공식이 없으며 그것은 묵묵히 걸어간 여정의 결과일 뿐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들은 실망합니다. 진실은 결코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항상 우리에게 깊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깊이로 들어갈 용기를 가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의 빨리빨리 문화가 가진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과정의 의미를 성찰하기보다 결과의 효율성만을 좇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깊이 있는 대화와 이해는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말이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해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삶을 너무나 복잡하게 만들어버려서 이제는 단순함 자체를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웃을 것입니다. 그렇게 간단한 것으로 무엇이 바뀔 수 있겠냐고 반문할 것입니다. 그들은 무언가 더 거창하고 어렵고 신비로운 해결책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삶의 깊은 진리는 언제나 단순함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단순함이 복잡한 사고에 익숙해진 그들에게는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해가 안 되네요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이해는 종종 그들의 두려움에 의해 지배됩니다. 당신의 말이 그들의 기존 믿음 체계를 흔드는 것이라면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즉시 거부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은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가 평생 의지해온 믿음의 기반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는 두려워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지금까지 해온 기도와 예배, 내가 믿어온 경전과 사원은 다 무엇이 되는가? 그의 세계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말을 이해했지만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말들은 그것을 이해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닿지 못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진리는 우리가 특정한 삶의 경험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가슴으로 이해됩니다. 어린 아이에게 인생의 덧없음에 대해 설명한다면 아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자라 사랑과 상실, 고통과 죽음을 겪고 났을 때 과거에는 의미 없던 그 문장이 그의 영혼을 관통하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는 당신의 말이 너무 깊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듣는 사람이 아직 그 깊이에 도달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당신의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당장은 메마른 땅에 떨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언젠가 그의 내면의 삶이라는 비가 내릴 때 그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울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말이 이해받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해하기 위해 듣는 것이 아니라 대답하기 위해 듣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동안 그들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머릿속은 다음에 할 말을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진정한 듣기, 진정한 경청은 내면의 모든 소리를 끄고 어떤 선입견도 없이
오직 상대방의 존재에만 집중할 때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고요한 경청의 기술을 가진 사람은 현대사회에서 점점 더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심 어린 말들은 허공을 맴돌다 귀에 부딪혀 되돌아올 뿐 끝내 상대의 가슴에는 가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말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의 말이 지금 당장 이해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씨앗을 심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 씨앗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싹을 틔울지는 오직 그 사람의 여정과 시간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된 마음으로 계속해서 말을 건네는 당신의 용기입니다. 언젠가 그들의 마음밭이 준비되었을 때 당신이 심어둔 그 작은 씨앗 하나가 그의 인생을 바꾸는 거대한 숲을 이루게 될지도 모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조심스럽게 꺼냈는데 상대방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 잠시 후 전혀 다른 주제로 화제를 돌려버리는 순간 말입니다. 마치 내 진심이 담긴 말들이 허공에 떠다니다 힘없이 사라져버린 듯한 그 공허함. 우리는 종종 이런 순간들을 마주하며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왜 내 말은 사람들에게 가닿지 못한 걸까?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의 원인이 말 자체에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말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의식 수준에 있습니다. 말은 그저 마음을 실어 나르는 매개체일 뿐입니다. 듣는 사람이 깨어있지 않다면 그 어떤 아름다운 말도 그의 영혼까지 가닿을 수 없습니다. 말은 귀에 닿을 수는 있지만 가슴에 스며들지 못한다면 어찌 진정한 이해가 싹틀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진정으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듣는 척 연기할 뿐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귀 기울이는 기술을 잃어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자신만의 결론을 내려놓고 대화에 임합니다. 어떤 말을 받아들이고 어떤 말을 거부할지 미리 정해놓은 것이죠. 당신이 무언가를 말할 때 그들은 열린 마음으로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끼고 있는 선입견이라는 색안경을 통해 당신의 말을 필터링합니다. 붉은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붉게 보이듯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찬 기존의 생각들이 당신 말의 본래 색깔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이미 가득 차 있는 컵에는 새로운 물을 따를 수 없듯 편견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새로운 진실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이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약 그들의 경험 밖의 이야기를 한다면 그들은 그것을 즉시 거부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 한 번도 고요한 침묵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에게 명상의 깊이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그는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할지도 모릅니다. 오직 계산적인 관계에만 익숙한 사람에게 조건 없는 사랑의 위대함을 이야기한다면 그는 당신을 비현실적인 몽상가라고 비웃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세계 안에서만 이해하려 듭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는 모든 이야기는 그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또한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저마다의 고통과 불안, 걱정에 너무 깊이 얽매여 있어 다른 사람의 말에 온전히 귀 기울일 여력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항상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겉으로는 당신의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지만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할까? 저 말의 숨은 의도는 뭘까?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그들은 당신의 말을 듣기보다
그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평가하느라 바쁩니다. 마치 잔잔해야 할 호수 표면이 계속해서 돌멩이가 던져져 물결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는 한 당신의 말은 그 수면에 닿자마자 부서져 버릴 것입니다. 진실을 듣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진실은 때로 날카로운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아픈 곳을 찌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그의 잘못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준다면 그의 자존심, 즉 에고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당신의 말을 일축하겠지만 사실 그가 거부한 것은 당신이 아니라 자신의 에고를 지키기 위한 방어기제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믿음을 지지해주고 자존심을 어루만져주는 말을 듣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말하는 진실이 그가 쌓아올린 안락한 성벽에 균열을 낼 때 그는 그 진실을 이해하기를 거부하는 쪽을 택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말의 표면적인 의미, 즉 단어에만 집착하고 그 안에 담긴 감정과 의도를 놓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당신은 분명 따뜻한 마음을 담아 조언했지만 상대방은 그것을 비난이나 잔소리로 받아들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걱정해서 한 말인데 그는 그것을 자신에 대한 비판으로 오해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은 단어는 듣지만 그 단어를 감싸고 있는 마음의 온도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느끼기 위해서는 섬세한 감수성과 고요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스마트폰과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러한 감수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관심이 껍데기에만 머물러 있으니 그 안에 담긴 깊은 본질을 꿰뚫어 볼 능력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해력은 종종 그들의 편의성에 묶여 있기도 합니다. 당신의 말이 그들의 안락한 삶의 불편함을 초래한다면 그들은 기꺼이 당신의 말을 외면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당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에게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곧 자신의 부족함과 어두운 면을 마주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가진 두려움의 실체를 직시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에게 매우 불편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라고 말하며 회피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이해했습니다. 단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그의 안락함과 자존심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이해받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사람들이 질문이 아닌 정답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5분 만에 행복해지는 비법, 성공을 위한 10가지 법칙과 같은 손쉬운 해결책을 원합니다. 마치 인스턴트 식품처럼 즉각적인 결과를 바랍니다. 하지만 당신이 행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혹은 성공에는 정해진 공식이 없으며 그것은 묵묵히 걸어간 여정의 결과일 뿐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들은 실망합니다. 진실은 결코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항상 우리에게 깊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깊이로 들어갈 용기를 가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의 빨리빨리 문화가 가진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과정의 의미를 성찰하기보다 결과의 효율성만을 좇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깊이 있는 대화와 이해는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말이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해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삶을 너무나 복잡하게 만들어버려서 이제는 단순함 자체를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웃을 것입니다. 그렇게 간단한 것으로 무엇이 바뀔 수 있겠냐고 반문할 것입니다. 그들은 무언가 더 거창하고 어렵고 신비로운 해결책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삶의 깊은 진리는 언제나 단순함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단순함이 복잡한 사고에 익숙해진 그들에게는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해가 안 되네요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이해는 종종 그들의 두려움에 의해 지배됩니다. 당신의 말이 그들의 기존 믿음 체계를 흔드는 것이라면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즉시 거부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은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가 평생 의지해온 믿음의 기반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는 두려워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지금까지 해온 기도와 예배, 내가 믿어온 경전과 사원은 다 무엇이 되는가? 그의 세계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말을 이해했지만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말들은 그것을 이해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닿지 못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진리는 우리가 특정한 삶의 경험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가슴으로 이해됩니다. 어린 아이에게 인생의 덧없음에 대해 설명한다면 아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자라 사랑과 상실, 고통과 죽음을 겪고 났을 때 과거에는 의미 없던 그 문장이 그의 영혼을 관통하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는 당신의 말이 너무 깊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듣는 사람이 아직 그 깊이에 도달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당신의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당장은 메마른 땅에 떨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언젠가 그의 내면에 삶이라는 비가 내릴 때 그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울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말이 이해받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해하기 위해 듣는 것이 아니라 대답하기 위해 듣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동안 그들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머릿속은 다음에 할 말을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진정한 듣기, 진정한 경청은 내면의 모든 소리를 끄고 어떤 선입견도 없이 오직 상대방의 존재에만 집중할 때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고요한 경청의 기술을 가진 사람은 현대사회에서 점점 더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심 어린 말들은 허공을 맴돌다 귀에 부딪혀 되돌아올 뿐 끝내 상대의 가슴에는 가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말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의 말이 지금 당장 이해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씨앗을 심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 씨앗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싹을 틔울지는 오직 그 사람의 여정과 시간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된 마음으로 계속해서 말을 건네는 당신의 용기입니다. 언젠가 그들의 마음밭이 준비되었을 때 당신이 심어둔 그 작은 씨앗 하나가 그의 인생을 바꾸는 거대한 숲을 이루게 될지도 모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조심스럽게 꺼냈는데 상대방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 잠시 후 전혀 다른 주제로 화제를 돌려버리는 순간 말입니다. 마치 내 진심이 담긴 말들이 허공에 떠다니다 힘없이 사라져버린 듯한 그 공허함. 우리는 종종 이런 순간들을 마주하며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왜 내 말은 사람들에게 가닿지 못한 걸까?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의 원인이 말 자체에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말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의식 수준에 있습니다. 말은 그저 마음을 실어 나르는 매개체일 뿐입니다. 듣는 사람이 깨어있지 않다면 그 어떤 아름다운 말도 그의 영혼까지 가닿을 수 없습니다. 말은 귀에 닿을 수는 있지만 가슴에 스며들지 못한다면 어찌 진정한 이해가 싹틀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진정으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듣는 척 연기할 뿐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귀 기울이는 기술을 잃어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자신만의 결론을 내려놓고 대화에 임합니다. 어떤 말을 받아들이고 어떤 말을 거부할지 미리 정해놓은 것이죠. 당신이 무언가를 말할 때 그들은 열린 마음으로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끼고 있는 선입견이라는 색안경을 통해 당신의 말을 필터링합니다. 붉은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붉게 보이듯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찬 기존의 생각들이 당신 말의 본래 색깔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이미 가득 차 있는 컵에는 새로운 물을 따를 수 없듯 편견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새로운 진실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이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약 그들의 경험 밖의 이야기를 한다면 그들은 그것을 즉시 거부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 한 번도 고요한 침묵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에게 명상의 깊이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그는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할지도 모릅니다. 오직 계산적인 관계에만 익숙한 사람에게 조건 없는 사랑의 위대함을 이야기한다면 그는 당신을 비현실적인 몽상가라고 비웃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세계 안에서만 이해하려 듭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는 모든 이야기는 그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또한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저마다의 고통과 불안, 걱정에 너무 깊이 얽매여 있어 다른 사람의 말에 온전히 귀 기울일 여력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항상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겉으로는 당신의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지만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할까? 저 말의 숨은 의도는 뭘까?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그들은 당신의 말을 듣기보다 그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평가하느라 바쁩니다. 마치 잔잔해야 할 호수 표면이 계속해서 돌멩이가 던져져 물결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는 한 당신의 말은 그 수면에 닿자마자 부서져 버릴 것입니다. 진실을 듣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진실은 때로 날카로운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아픈 곳을 찌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그의 잘못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준다면 그의 자존심, 즉 에고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당신의 말을 일축하겠지만 사실 그가 거부한 것은 당신이 아니라 자신의 에고를 지키기 위한 방어기제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믿음을 지지해주고 자존심을 어루만져주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말하는 진실이 그가 쌓아올린 안락한 성벽에 균열을 낼 때 그는 그 진실을 이해하기를 거부하는 쪽을 택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말의 표면적인 의미, 즉 단어에만 집착하고 그 안에 담긴 감정과 의도를 놓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당신은 분명 따뜻한 마음을 담아 조언했지만 상대방은 그것을 비난이나 잔소리로 받아들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걱정해서 한 말인데 그는 그것을 자신에 대한 비판으로 오해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은 단어는 듣지만 그 단어를 감싸고 있는 마음의 온도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느끼기 위해서는 섬세한 감수성과 고요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스마트폰과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러한 감수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관심이 껍데기에만 머물러 있으니 그 안에 담긴 깊은 본질을 꿰뚫어 볼 능력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해력은 종종 그들의 편의성에 묶여 있기도 합니다. 당신의 말이 그들의 안락한 삶의 불편함을 초래한다면 그들은 기꺼이 당신의 말을 외면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당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에게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곧 자신의 부족함과 어두운 면을 마주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가진 두려움의 실체를 직시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에게 매우 불편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라고 말하며 회피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이해했습니다. 단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그의 안락함과 자존심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이해받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사람들이 질문이 아닌 정답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5분 만에 행복해지는 비법, 성공을 위한 10가지 법칙과 같은 손쉬운 해결책을 원합니다. 마치 인스턴트 식품처럼 즉각적인 결과를 바랍니다. 하지만 당신이 행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혹은 성공에는 정해진 공식이 없으며 그것은 묵묵히 걸어간 여정의 결과일 뿐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들은 실망합니다. 진실은 결코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항상 우리에게 깊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깊이로 들어갈 용기를 가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의 빨리빨리 문화가 가진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과정의 의미를 성찰하기보다 결과의 효율성만을 좇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깊이 있는 대화와 이해는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말이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해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삶을 너무나 복잡하게 만들어버려서 이제는 단순함 자체를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웃을 것입니다. 그렇게 간단한 것으로 무엇이 바뀔 수 있겠냐고 반문할 것입니다. 그들은 무언가 더 거창하고 어렵고 신비로운 해결책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삶의 깊은 진리는 언제나 단순함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단순함이 복잡한 사고에 익숙해진 그들에게는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해가 안 되네요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이해는 종종 그들의 두려움에 의해 지배됩니다. 당신의 말이 그들의 기존 믿음 체계를 흔드는 것이라면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즉시 거부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은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가 평생 의지해온 믿음의 기반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는 두려워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지금까지 해온 기도와 예배, 내가 믿어온 경전과 사원은 다 무엇이 되는가? 그의 세계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말을 이해했지만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말들은 그것을 이해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닿지 못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진리는 우리가 특정한 삶의 경험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가슴으로 이해됩니다. 어린 아이에게 인생의 덧없음에 대해 설명한다면 아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자라 사랑과 상실, 고통과 죽음을 겪고 났을 때
과거에는 의미 없던 그 문장이 그의 영혼을 관통하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는 당신의 말이 너무 깊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듣는 사람이 아직 그 깊이에 도달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당신의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당장은 메마른 땅에 떨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언젠가 그의 내면에 삶이라는 비가 내릴 때 그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울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말이 이해받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해하기 위해 듣는 것이 아니라 대답하기 위해 듣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동안 그들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머릿속은 다음에 할 말을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진정한 듣기, 진정한 경청은 내면의 모든 소리를 끄고 어떤 선입견도 없이 오직 상대방의 존재에만 집중할 때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고요한 경청의 기술을 가진 사람은 현대사회에서 점점 더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심 어린 말들은 허공을 맴돌다 귀에 부딪혀 되돌아올 뿐 끝내 상대의 가슴에는 가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말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의 말이 지금 당장 이해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씨앗을 심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 씨앗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싹을 틔울지는 오직 그 사람의 여정과 시간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된 마음으로 계속해서 말을 건네는 당신의 용기입니다. 언젠가 그들의 마음밭이 준비되었을 때 당신이 심어둔 그 작은 씨앗 하나가 그의 인생을 바꾸는 거대한 숲을 이루게 될지도 모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조심스럽게 꺼냈는데 상대방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 잠시 후 전혀 다른 주제로 화제를 돌려버리는 순간 말입니다. 마치 내 진심이 담긴 말들이 허공에 떠다니다 힘없이 사라져버린 듯한 그 공허함. 우리는 종종 이런 순간들을 마주하며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왜 내 말은 사람들에게 가닿지 못한 걸까?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의 원인이 말 자체에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말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의식 수준에 있습니다. 말은 그저 마음을 실어 나르는 매개체일 뿐입니다. 듣는 사람이 깨어있지 않다면 그 어떤 아름다운 말도 그의 영혼까지 가닿을 수 없습니다. 말은 귀에 닿을 수는 있지만 가슴에 스며들지 못한다면 어찌 진정한 이해가 싹틀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진정으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듣는 척 연기할 뿐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귀 기울이는 기술을 잃어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자신만의 결론을 내려놓고 대화에 임합니다. 어떤 말을 받아들이고 어떤 말을 거부할지 미리 정해놓은 것이죠. 당신이 무언가를 말할 때 그들은 열린 마음으로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끼고 있는 선입견이라는 색안경을 통해 당신의 말을 필터링합니다. 붉은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붉게 보이듯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찬 기존의 생각들이 당신 말의 본래 색깔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이미 가득 차 있는 컵에는 새로운 물을 따를 수 없듯 편견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새로운 진실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이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약 그들의 경험 밖의 이야기를 한다면 그들은 그것을 즉시 거부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 한 번도 고요한 침묵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에게 명상의 깊이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그는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할지도 모릅니다. 오직 계산적인 관계에만 익숙한 사람에게 조건 없는 사랑의 위대함을 이야기한다면 그는 당신을 비현실적인 몽상가라고 비웃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세계 안에서만 이해하려 듭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는 모든 이야기는 그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또한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저마다의 고통과 불안, 걱정에 너무 깊이 얽매여 있어 다른 사람의 말에 온전히 귀 기울일 여력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항상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겉으로는 당신의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지만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할까? 저 말의 숨은 의도는 뭘까?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그들은 당신의 말을 듣기보다 그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평가하느라 바쁩니다. 마치 잔잔해야 할 호수 표면이 계속해서 돌멩이가 던져져 물결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는 한 당신의 말은 그 수면에 닿자마자 부서져 버릴 것입니다. 진실을 듣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진실은 때로 날카로운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아픈 곳을 찌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그의 잘못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준다면 그의 자존심, 즉 에고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당신의 말을 일축하겠지만 사실 그가 거부한 것은 당신이 아니라 자신의 에고를 지키기 위한 방어기제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믿음을 지지해주고 자존심을 어루만져주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말하는 진실이 그가 쌓아올린 안락한 성벽에 균열을 낼 때 그는 그 진실을 이해하기를 거부하는 쪽을 택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말의 표면적인 의미, 즉 단어에만 집착하고 그 안에 담긴 감정과 의도를 놓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당신은 분명 따뜻한 마음을 담아 조언했지만 상대방은 그것을 비난이나 잔소리로 받아들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걱정해서 한 말인데 그는 그것을 자신에 대한 비판으로 오해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은 단어는 듣지만 그 단어를 감싸고 있는 마음의 온도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느끼기 위해서는 섬세한 감수성과 고요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스마트폰과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러한 감수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관심이 껍데기에만 머물러 있으니 그 안에 담긴 깊은 본질을 꿰뚫어 볼 능력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해력은 종종 그들의 편의성에 묶여있기도 합니다. 당신의 말이 그들의 안락한 삶의 불편함을 초래한다면 그들은 기꺼이 당신의 말을 외면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당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에게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곧 자신의 부족함과 어두운 면을 마주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가진 두려움의 실체를 직시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에게 매우 불편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라고 말하며 회피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이해했습니다. 단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그의 안락함과 자존심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이해받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사람들이 질문이 아닌 정답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5분 만에 행복해지는 비법, 성공을 위한 10가지 법칙과 같은 손쉬운 해결책을 원합니다. 마치 인스턴트 식품처럼 즉각적인 결과를 바랍니다. 하지만 당신이 행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혹은 성공에는 정해진 공식이 없으며
그것은 묵묵히 걸어간 여정의 결과일 뿐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들은 실망합니다. 진실은 결코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항상 우리에게 깊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깊이로